안녕하세요. 바람의 평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 이그나이터 파일 업로드 파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에 이어서 할 거니까 기존 작업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코드 이그나이터 1강부터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크리에이트 글쓰기에서부터 파일을 업로드하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요 인풋 박스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되고요. 타입은 반드시 파일이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없던 애가 하나가 추가됐을 거예요. 엔커리 타입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해서 요 폼 데이터, 멀티파트 폼 데이터가 없으면, 요 엔커리 타입 요 부분 전체가 없으면 아무리 파일 인풋을 넣었다 해도 실제로 파일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좀 다른 형태로 전달되는데, 우리가 폼에서 포스트로 전달을 했다고 하면 보통은 컨트롤러에서 포스트로 저희가 처리를 하잖아요. 뭐 인풋 포스트 해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풋 포스트해서 전달을 하는데, 파일은 저걸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파일은 파일이라는 클래스 펑션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파일을 처리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멀티파트 엔크리 타입을 폼에 선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타입을 파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나시면 일단 저희가 보드 컨트롤러에 이제 스토어가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트 된 거를 저장하는 단계잖아요. 여기다가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 파일을 처리를 하기 위한 추가 부분은 제가 코드를 좀 짜놨는데 테스트를 미리 해보고 정확한 걸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좀 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인데요. 이제 파일을 담기 위한 변수 하나를 초기화 해주고요. 요거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 해주고요. 그 다음에 config라는 변수 안에 배열에 업로드 패스를 저희가 이제 업로드스라는 곳으로 지정을 할 건데요. 업로드스의 요 위치는 어디냐면 저희가 코드 이그나이터 index.php 파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이그나이트를 보통 뭐 CI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설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인덱스 파일이 있어요. 이 인덱스 파일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덱스 파일이 있는 곳을 위치로 하니까 점/업로드스 이렇게 해주면 저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있는 그 동일한 선상, 즉 인덱스 파일이 있는 동일한 선상에 업로드스라는 이제 폴더를 지정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다시 넣어야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심화학습 단계에서 좀 더 구글링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저는 업로드 파일들을 따로 관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업로드스라는 별도의 영역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타입을 전에 PHP 모든 쪽 수업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프론트 단에서 이제 파일의 확장자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고 백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코드 이그나이터 수업이기 때문에 백단에서 이렇게 GIF, JPG, PNG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언로우니까 이제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맥스 사이즈, 요거는 이제 파일의 최대 사이즈 0으로 하면 무한이 되는 거고요. 무한이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가 아니라 이제 리눅스 서버를 설치하실 때 파일 사이즈를 정해주거든요. 그 안에 맥스예요. 만약에 거기를 용량을 올리시면 얘가 무한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서버에서 제한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맥스 위드, 그러니까 사진의 사이즈도 미리 설정할 수 있는데 0이면 무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파일의 사이즈, 그 다음에 크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업로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써야만이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업로드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업로드라는 걸 갖다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 거기에 초기화는 이제 config 배열을 여기서 선언해준 config 배열의 값을 이 라이브러리에 적용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itialize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콘피그에 있는 내용을 이니셜라이징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this 업로드, 여기 이제 업로드라는 요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렇게 업로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현재 라이브러리로 불러준 업로드 안에 두 업로드 해서 파일 1을 넣겠다. 그래서 여기 파일 1은 여기 인풋 박스에 여기 이름 줬던 요 파일, 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1의 얘를 두 업로드, 실제로 파일로 업로드해서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키고요.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여기 이제 얘는 찍어보기 위한 거고요. 얘는 찍어보기 위한 거니까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파일 1이라는 여기 초기화됐던 변수에다가 파일의 데이터 이름, 그러니까 여기 파일 변수에 넘어왔던 이름 있죠. 요 이름을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파일 1에다 넣고요. 파일 1에다 넣고 그 다음에 얘한테 전달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스토어 단계에서 모델, 그러니까 보드 모델이죠. 모델의 스토어라는 함수에다가 아무 값도 던져주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파일 1이라는 애를 값을 던져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보드 모델로 갈 거고요. 모델의 스토어 단계로 왔죠. 그러면 앞에서 컨트롤러에서 스토어에다가 파일 1이라는 변수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 파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일 1에 이제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그냥 빈값을 처리해 준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파일 1의 빈값이 죄송합니다. 스토어 1에 이제 파일 1이 전달이 되면 저희가 요거를 처리를 해줄 건데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요 줄을 하나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파일 1이 비어있지 않다면, 요거에 비어있지 않다면이죠. db set, db 밑에 인서트 하기 전에 set 하나를 더 추가해줘라. 뭐냐면 파일이라는 컬럼에 파일 1으로 전달받은 실제 파일 이름을 넣어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려면 파일이라는 이제 컬럼이 데이터상에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파일 보드스에 저희가 이렇게 파일을 하나를 추가해 줄 거고요. 제거했다 다시 넣어 볼게요. 그래서 제거하고 파일 1을 넣어 줄 거고요. 얘를 바차 타입으로 이제 파일 길이를 255자까지 허용해 주겠다. 얘는 널이 될 수도 있죠. 파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위치를 살짝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저장.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파일이 없죠. 다들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행 그대로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하면은 파일 1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저장이 될 겁니다. 보드스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파일 이제 새로 고침해 보시면 create 요 PHP 안에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파일 첨부 테스트 이렇게 해보고요. 파일 첨부 테스트 내용 넣고 파일을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하죠. 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저장. 저장하기를 누르면 현재는 어쨌거나 뭐 게시물 하나는 올라갔지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 d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 요거를 누르시거나 F5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 경로의 파일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CI 폴더 안에, 그죠? CI 폴더 안에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 폴더 동일한 위치에 업로드스가 있었죠. 여기에 업로드스에 보시면 여기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스트 화면에도 파일을 뿌려줘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화면에도 우리가 파일을 한번 뿌려줘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작성일을 하신 다음에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파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 요거 렉 데이트를 하나를 복사를 하고요. 타이틀 바로 옆에다가 여기에 제목 작성일 파일인데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하죠. 이렇게 바꾸고 제목 파일 작성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아까 우리 컬럼 이름이 있었죠? 파일이라는 컬럼.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앱박이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냥 파일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파일 이름은 알았고 경로는 어딘지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스 파일 여기를 PHP로 다 바꾸도록 하고요.
if 만약에 얘가 존재한다면, 그죠? 존재한다면 여기를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미지 src는 이렇게 해주고 width 사이즈를 좀 작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에코를 이용해서 파일이 존재한다면 이미지가 불러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일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가 여기 경로를 줘야죠. 업로드스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앞에 에코 자르고 점 결합기호 넣고 파일 이름 넣고 점 넣고 다시 큰 따옴표로 결합기호 넣어서 들어가도록 해주고 여기다가 50 정도 사이즈로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 경우는 파일이 나오고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러면 조금 키우셔도 됩니다. 100으로 키워볼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할 게 뷰 에디터 여기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뷰에 들어가서 여기도 파일이 나오도록 해야겠죠. 얘를 일단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뷰 우리가 show가 뷰인데요. 여기에 가서 여기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ir 넣고 th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파일 그리고 여기다가 td 하나 추가해주고 아까 복사했던 거 얘를 이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ls가 아니죠. 뷰죠. 뷰 고쳐주고 백거 뷰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 파일이 만약에 존재하면 여기도 이미지가 나올 건데 여기는 조금 크게 나오게 200 정도로 나오게 아니면 풀로 나오게 하셔도 돼요. 지금 이미지 경로가 틀렸다는 거죠. 왜냐면 업로드 잠시만요. 뷰의 파일 업로드스가 맞는데 왜 안 나올까요? 뒤로 돌아와서 맞죠? 여기가 맞고 뷰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앱박으로 나올 때는 검사를 누르셔가지고 여기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점에 이 위치에 파일이 없다고 나오네. 다시 한번 볼까요? 소스에서 경로에 틀린 부분이 없는데 왜 안 나올까요? 뷰의 파일 뷰의 파일 그다음에 여기 src 여기 점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메인 루트 그러니까 이 쇼 입장에서는 여기가 아니죠. 왜냐면 보드가 있는 곳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목록까지 됐고요. 그럼 목록에서 이제 에디터로 넘어가서 저 이미지를 내가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연결하도록 합니다. 어차피 한번 짠 거를 갖다 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쇼에서 에디터로 갑니다. 에디터로 가서 내용 밑에 방금 쇼에서 복사한 애를 붙여 넣어 주고요. 줄 간격을 좀 띄워주도록 하죠. 띄워주고 이번에는 뷰가 아니고 에디터죠. 에디터 이렇게 고쳐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로 갔을 때 일단 파일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우리가 폼으로 넣었던 제가 절대 빼먹지 말라고 했던 요 앵커리 타입을 에디터 폼에도 역시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에 파일 인풋이 있었죠. 파일 인풋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디터는 크리에이트와 에디터의 그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br 태그 하나 넣어주든지 아니면 p 태그로 처리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풋 태그 하나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미지 현재 있는 이미지 그리고 내가 파일 선택해서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에디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은 아무 이상이 없을 거고요. 저희가 에디터에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업데이트로 가게 되겠죠. 그럼 업데이트 폼으로 컨트롤러로 다시 와서 여기도 비슷한 구조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스토어랑 비슷한 구조로 할 건데 여기에서의 차이는 우리가 에러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이전 파일을 제거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여기에서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일까지는 똑같을 거고요. 파일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검수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일단은 여기는 똑같이 넣을 거고요. 여기서 하나는 일단 이전 파일은 제거하고 새로운 파일은 넣는 거잖아요. 파일이 변경됐다는 거 어쨌거나 이전 파일을 지우고 새로운 파일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 1이라는 거는 동일하게 우리가 스토어에 있었던 거 동일하게 가져갈 거고, 올드 파일이라는 걸 하나 변수를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올드 얘를 추가하고, 여기 config나 initialize까지는 아까 스토어에서 컨트롤러 스토어 쪽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가 추가가 될 건데, if 해가지고 this upload to file, 여기는 아까 우리 스토어에서도 해봤죠. 여기까지 똑같고, 만약에 이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지 않고 그랬다면 에러인데,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됐다면 이전 파일 제거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his board get 해가지고 요거 가져왔던 게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기 에디터에 보시면 얘가 있죠. 얘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넣어줘서 거기에서 old 파일이라는 변수에다가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 전체를 배열 값으로 넣어서 그 배열을 file excite라는 함수가 PH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파일이 있냐 없냐를 체크해 주는 애예요. 그래서 파일이 업로드스 안에 old 파일 안에 파일즈, 그러니까 old 파일이라는 배열 안에 파일이라는 값, 이 뜻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모델에서 가져왔으니까 모델 안에 모든 컬럼들이 얘한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파일이라는 게 이 폴더 안에 존재하면 언링크가 이제 링크, 그러니까 삭제한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삭제하는 거랑 같고, fcpath가 코드 이그나이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인덱스가 있는 위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가 있는 위치 안에 업로드스 안에 해당 파일을 언링크, 지워라. 그러면 이제 딜리트가 되겠죠. 아니면 찾지 못했어, 이렇게 그냥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전 파일은 제거가 됐잖아요. 그죠? 이전 파일은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수정된 파일의 이름을 이제 아까랑 똑같이 스토어 쪽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구조로 이제 여기 파일 1이라는 곳에 담아주고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는데 한번 찍어 보시라고 제가 놔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에는 파일 1. 그래서 이 파일 1을 어떻게 전달해요? 얘한테 전달을 해주면 되죠. 업데이트 쪽에, 보드 업데이트 쪽에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모델에서 업데이트 쪽에 요거를 수정 작업을 진행해 주면 돼요. 그래서 모델의 업데이트 쪽에 와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파일 1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값이 없으면 널 값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만약에 값이 존재하면 우리 저기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스토어 쪽에서 이렇게 셋 해가지고 컬럼 하나 추가해 준 것처럼 파일이 존재하면 셋 추가해서 얘가 업데이트 되는 거에 너가 참조해 라고 해서 던져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던 요 파일을 다른 걸로 이렇게 수정하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교체되고, 그죠? 교체되고, 여기서도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교체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미지 경로에서도 어디 갔죠? 업로드스 여기 있죠? 얘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아까 이미지는 사라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딜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딜리트가 처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DB에서 제거가 됐을 때 파일을 제거하는 순서가 맞아요. 파일은 먼저 제거해 버렸는데 만약에 DB에서 제거가 안 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DB가 정상적으로 해당 데이터가 제거가 되면 그때 파일을 제거하는 게 맞기 때문에, DB가 정상적으로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이라는 값을 받겠죠. 얘가 리턴을 2를 전달받죠. 여기서 보시면 리턴 리절트가 리턴이 리절트를 전달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드라는 컨트롤러에 이 아이템이라는 곳에 1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if
1이 전달되면 1은 항상 true니까요. true가 전달되면 누구를 제거할 거예요? 얘를 제거할 거잖아요. 그죠? 얘를 제거할 건데 중요한 건 이 이전 파일 제거라는 부분이 항상 보드가 실행되기 전에 있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왜 보드 딜리트, 그러니까 모델에서 제거하기 전에 존재해야 되냐면 만약에 모델에서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면 모델 안에 해당 get idx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울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얘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미리 올드 파일 쪽에 이 파일을 이제 올드 파일에 이 파일을 파일명으로 갖고 있다가 해당 DB가 제거가 되면 해당 DB가 제거가 되면 그때 실행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 지워질 거예요. 왜냐면 이미 값을 메모리에서 얘가 갖고 있고 여기는 따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있던 메모리 번지에 있는 애는 아직 안 지워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대로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면 일단은 데이터는 다 날라갔겠죠. 데이터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업로드스 쪽에 딱 가보면 파일도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딜리트일 때도 파일까지 다 제거되도록 이렇게 깔끔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길면 길었는데요. 코드 이그나이터 파일 업로드, 파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CRUD로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짚어드렸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개발자가 되시고 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